자, 윤석열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윤호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의 유업 같은 것 중에 하나였죠. 윤호진 스폰서에 관련된 그 의혹인데 지금 지상파들이 이거 간간히 때리고 있거든요. 각자 단독 하나씩 걸어가지고 뭐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근데 윤석열한테 최대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예요. 이 윤호진 사건이. 그러니까 윤호진은 윤대진 자기 동생보다 소윤? 대윤? 윤석열하고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골프 치러도 막 다니고 그렇죠. 그래. 그 스폰서가 골프장에다가 피를 이렇게 미리 결제해 놓으면 가서 골프를 치기도 하고 네. 그 사이에 윤석열은 이제 그 삼부토건 뭐 좋은 한번 가고 골프 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장모가 가서 같이 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윤호진 건은 검찰 역사에 좀 길이 남을 사건 중에 하나죠. 비리가 발견됐어요.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계속 막았던 사건. 근데 그 막았던 그 윗선에 누가 있느냐는 사실 뻔한 거거든. 윤석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호진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와도 사람들은 윤석열을 의식하고 있는 거거든. 그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윤우진이 2013년도 경에 그 세무조사 무마청탁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해외에 도피했다가 2015년도에 국내로 송환되어 오는데 검찰에서 대가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윤우진 스폰서가 그 이후에 2018년도, 19년도에도 이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윤우준이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다니면서 골프비도 대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우진 입장에서는 그 전에도 그렇게 해먹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풀려다니까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예를 들면 자기를 다 정리해줬던 사람들이 검찰 내부에 핵심 요직에 그대로 다 있어. 그러니까 겁 없이 2018년도 19년도에도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벌은 다 못 준다. 윤호진은 윤석열 장모권이랑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검찰이 봐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겁 없이 계속 일개 커지는 거죠. 용산 세무서장인데 일종의 로비스트처럼 뭐 육류 수입업자 뭐 등 관련해 가지고 세무조사 안 해줄게라고 돈 받고 이런 방식으로 또 그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뭐 저번에 그 다른 보도를 보니까 1억 원 줄게 하고 그냥 꺼내서 주던데. 근데 그걸 받겠네 안 받겠네 뭐 이런 얘기 있긴 한데 근데 결국은 얘가 그 70대 최은모 씨처럼 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뭐가 있겠냐고요. 현직에 그 관련돼 있는 검사 한두 놈 때문인 거잖아요. 한 놈은 윤대진일 거고 한 놈은 그 윤대진하고 의영재 같은 놈일 거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이 현직을 떠났으니 검찰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제 그 특수부로부터 막 공격받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중앙지검이나 이런 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재배당 받은 거잖아요. 이제 그 기존 형사 13부에서 반부패 강력 수사 일부로 재배당을 받은 건데 지금 강력 반부패 수사 일부가 그 김건희 씨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상당히 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윤우진 사건까지 같이 물론 별개 사건이겠지만 이걸 이첩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의 처가에 플러스 윤우진을 조사한다는 것은 윤석열을 우회적으로 같이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을 좀 내비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3년도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고소가 다시 들어간 건 뭐냐면 그 이후에 18년부터 19년 사이에 전형직 고위 공무원 검사들 상대로 해가지고 스폰을 제공했던 사람이 좀 억울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라서 이거는 동영상도 봤는데 이 사람 윤우진이 그 A씨한테 찾아가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돈도 주고 네가 본인이 쓴 거 뭐 이런 경비 내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회유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척을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바로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우진 스폰서 의혹 같은 경우는 반부패 강력부에서 이제 검찰에 직접 수사를 하고 있어서 검찰이 좀 강한 수사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께서 직접 수사 지휘를 하셔가지고 윤 서장의 그 2013년도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좀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추미애의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추 장관님이 당시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 윤석열의 모든 이런 일들을 자세히 알고 직무 배제하고 그렇죠. 이랬던 부분들이 혼자 싸우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오케이. 검찰 내부의 특수부들이 다 지금도 그것을 똘똘 말아서 싸고 있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잖아요. 지금 드러난 사건만 이 정도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감춰진 검사들의 그 검사 동일체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선거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당내 어떤 이준석이나 이런 거 그렇죠.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거 신경 못 쓰고 말은 선거에 신경 쓰는 것 같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야 어디까지 갔어? 뭐 그러겠죠. 누구 소환해서 조사했어? 무슨 말하니? 이런 거 알아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그 선거 캠프에 법률팀에 온갖 검사들 다 가 있잖아요. 전직 검사들. 그 친구들이 선거 관련해 가지고 전략을 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다른 검찰 내부에 있을 때 윤석열 개인의 비리 문제에 대응하려고 지금 전심전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선거 캠프에 무슨 그런 거대한 법률팀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사실 뭐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이다 이런 것만 대응하면 되는 것인데 좀 너무나 공보를 강화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고가 막 차려진 거죠. 공수처 막 했을 때 급하게 국민의힘에 들어갔는데 썩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검사들 빨리 불러가지고 뭐 팀을 꾸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저는 그 윤석열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한번 되게 패하고 그러면은 법원이나 공수처나 검찰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사람은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깔끔하게 처리를 하려고는 하겠지만 누가 봐도 정황은 그렇잖아요. 윤석열 장모 아니었으면 걔 봐줬겠냐고. 윤석열 절친 아니었으면 윤호진을 봐줬겠냐고요. 근데 그 비슷한 결에서 이런 거 있어요. 나경원이 유스타파한테 소송을 걸었거든요. 명예훼손이었다고. 유스타파의 그 자기 딸이라든지 뭐 SOK라든지 하는 보도에 대해서 졌어요. 그 흐름은 그렇게 나타나고 봐. 결국 우리가 조국 장관을 윤석열이 털 때, 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한 거거든요. 뭐냐면 조국을 이 정도 털 거면 니들 바로 드러나 있는 나경원, 당시에는 현역 의원이었죠. 나경원에 대해서는 왜 수사 안 해? 해갖고 이제 고소고발 엄청 들어갔는데 검찰에서 다 그냥 사실상 면죄부 줘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힘입어서 나경원이 뉴스타파를 명예훼손으로 걸었지만 결국 졌습니다. 매를 번 거죠. 이게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언론의 개념에 있어서의 알 권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님도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 안 하는 법을 촘촘하게 들이대고 시간 초를 재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 네가 그 시간 안에 1초 늦었으니까 넌 탈락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법을 막 고무줄로 막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조국한테는 한 1m짜리 나경원한테는 1mm짜리 들이대 갖고 무혐의 이러시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뭐 패소를 했고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낙마를 하거나 뭐 당선이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 씨 자체도 뭐 위태로울 수 있지만 그동안 윤석열이 계속 봐줬었던 사건들 이런 나경원 사태라든지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전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나경원 씨도 이제 멀어져 가는 거죠. 이제 서울시장 경선에서 이제 탈락함으로써 설 자리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역대급 비호감. 이제 소위 말하면 국시장의 위치를 지금 완전 내려놓고 뭐 조수진이라든지 이렇게 물려주고 계신데 어쩔 때는 나경원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리운 줄 아세요? 나경원만 보면 보수의 민낯이 보이는 사람이거든. 윤석열이 사실 감싸준 거 아닙니까? 윤석열 장모 사건의 변호사가 나경원 판사가
나경원 남편이었잖아요. 남편이었잖아요. 그렇게 서울대 법대로 연결돼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그 카르텔을 제대로 보여준 게 윤석열한테 나경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나경원은 자기 아들 관련해서 서울대 연구실을 그냥 사실상 무단으로 사용하는 야, 내 아들도 거기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냐 하는 그 모든 논란들을 지금 나경원이 오히려 안 나옴으로써 잊혀져 가고 있는데 뉴스타파한테 졌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소환되네요. 그러니까 자 나경원 그 특히 아들 사건은 진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되고, 진짜 이거는 진짜로 그 서울대 뭐 그걸 활용한 것도 있지만 논문이라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라서. 근데 뭐 서울대도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검찰도 지금 거의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조사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진짜 열받는 게 뭐 최근에 보도 한번 보셨죠. 고려대가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웃기는 놈들이에요. 1심 기다리고 2심 기다리면 대부분 못 기다려요. 그렇죠. 지금 고려대나 부산대가 섣부른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한 사람 인생 망가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스펙을 갖고 입학했냐 안 했냐, 입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동했냐 안 했냐를 봐야 되는데 판결문을 다 읽어봤다는 거야. 판결문은요 역대급 이상한 판결문이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 조국 장관 내에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여기 안 맞아. 뭐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민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건 맞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 자체가 가짜이므로 뭐 이게 논리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럼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1심은 기다렸고 2심은 뭐 2심 나오면 대법원이 끝난 거예요. 그쵸. 최소한 3심은 우리나라 그 사법 체계는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것 자체가 본인들이, 특히 부산대 같은 경우는 당락에 아무 영향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표현했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보관 연한이 지나서 폐기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말 당락에 영향이 있었니 없었니 본인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 가지고 그 허위 표창장 혹은 뭐 어떤 세미나 관련돼서 어떤 그런 부분들 가지고 뭐 이거 당락에 영향이 미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단순히 2심의 결과만 가지고 심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결국 언론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대 의전원에 해당되던 스펙은 문과 스펙을 가지고 이과 거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결과를 어떻게 낼지 저도 너무나 뭐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24일 날 부산대 의전원도 결과를 낼 거라고 하는데요. 진짜 3심제 나라에서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우리 국민들 또 분통 터지게 만드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중하게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라는 입장에서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 대법원에 상고해서 상고하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좀 기다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니 그리고 성신여대에서 왜 D 학점을 나경원 전 의원의 딸을 D 학점을 뭐 A로 만들거나 뭐 이랬던 경우는 금방 조사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조국 전 장관의 그 조민양에 대해서 대입해 보면 형평성에 완전히 어긋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전 또 한 가지, 또 국민대도 지금 그 김건희 씨, 김명신 씨였나? 그때 논문도 지금 다 조용한 상태예요. 이 대학들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3심을 못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학이 있는가 하면 정작 금방금방 표시 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방 서류만 하나 들여다봐도 되는 일들을 방기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참 대한민국 대학들도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자, 어쨌건 나경원도 그렇고요, 윤석열도 그렇고요, 조민 씨 관련해서 그렇고요. 법의 가장 기본이, 법치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법의 가장 기본이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한테 그나마 진보 쪽 일부까지 포함해가지고 공정 이슈가 들이댔고 그걸 사과하셨던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나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내는 본인이 이런 입시 구조를 비판했던 사람이
자기 딸한테는 그런 식의 그 저소득층을 할 수 없는 그 기회를 줬다. 그것이 이제 공정 프레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들이대는 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같은 수준에서 같은 법을 갖고 가치 평가를 해줘야지. 무슨 살인죄가 저지른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모펀드 관련해선 완벽하게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을 그대로 때리는 짓거리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사법부의 실태니까 사람 미치는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어쨌건 뭐 잡다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절대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일단 봐요. 그 당시에 한명숙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 시계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뇌물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큰 맥락에서 보면 그냥 기득권들의 말도 안 되는 일종의 조작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건을 당연히 그냥 묻고 가자. 전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